다음 그 정수나 숫자들, 그러니까 수치적인 문제죠. 에 대한 활용 문제 중에 하나로서 조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세 숫자를 입력받아서 숫자를 세 개를 입력받아서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 수를 계산하여 출력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웠죠? 등차 수열은 한 길이 차가 일정한 차가 균등한 수열이죠. 그렇죠? 등비 수열은 이 비율이 같은 같을 등이죠. 3하고 6 비율은 2이고 6하고 12 비율은 2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숫자가 3개가 들어왔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숫자를 계산해라. 만약에 둘 다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찍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1, 3, 5가 들어오면은 7, 3, 6, 12가 들어오면 24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3개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세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빼기 이거가 같은지 3 빼기 1하고 5 빼기 3이 같으면 뭐가 될까요? 예, 등차 수열이죠.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가 같으면 무슨 수열일까요? 예, 등비 수열이죠. 그 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5 다음의 수는 뭐겠어요? 등차는 뭐였죠?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뺀 거였죠? 그걸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여기다가 12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줘야 되죠? 누구냐면 공비를 곱해줘야 되죠? 그쵸? 공비는 뭐였어요? 요거 그러니까 연속한 두 수를 나눈 그게 이제 공비가 되겠죠? 그쵸? 요거 이제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제 다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3개를 받았고 만약에 2 빼기 1, 3 빼기 2 이거죠? 이거랑 같으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란 얘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러니까 6에서 3을 나눈 거 12에서 6을 나눈 거 이게 서로 같다면 등비 수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일 때는 무엇을 찍나요? n3 다음의 숫자를 찍어야 되죠. 그 구해야 되죠. n3에다가 누굴 더합니까? 요거는 공차죠, 공차. n3에다가 n3-n2 하면은 5에다가 5 빼기 3 또는 5에다가 3 빼기 1을 더해도 되죠. 공차는 이제 아무 인접한 두 수나 다 이제 빼도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수 n3였죠. 거기다가 무엇을 곱합니까? 공비는 12 나누기 6을 해도 되고 6 나누기 3을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숫자를 입력받아서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그 스트링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를 다룰 때 리스트 이런 걸 좀 다뤘었는데 이것도 문자열인데 얘도 리스트처럼 이제 다룰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점은 바꿀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 있는 문자 하나하나는 어떤 코드입니다. A라면 A에 대한 코드, B라면 B에 대한 코드, 1이라면 1에 대한 코드. 그거 이제 ASCII 코드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를 좀 더 보강하는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S는 input, 그 다음에 SI, 요거는 요거 많이 봤던 기억나죠?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리스트 만드는 거. 그래서 정수 리스트도 다루고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리스트, 스트링도 이제 다루는 그런 예를 이제 지금부터 좀 볼 텐데
조금 어려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같이 이제 잘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냐면 대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받아서 A라는 문자가, 그러니까 소문자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오직 이런 식으로 대문자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A가 몇 번 나왔는지 카운터에 출력하시오. A가 몇 번 나왔는지 카운터에 출력하시오. 뭐 이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개념을 알기 위한 건데, S는 입력을 받았죠. 이거는 len S 몇 글자가 들어왔는지 LL에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이 뒤에 뭐 여기다가 len S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냥 좀 보기 좋게 하려고 LL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CNT라는 건 이제 몇 번 나오는지 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카운트 이렇게 해놨죠. 자, for 오케이 동안 이제 모든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쭉 모든 문자에 그러니까 문자에 속한 모든 문자에 대해서 자 이제 봅시다. 요게 S0, 요게 S1, S2, S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S가 뭐랑 같으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A랑 같다고 돼 있어요. A의 따옴표랑 같다고 돼 있어요. A의 따옴표랑 같다고 돼 있죠. 따옴표가 없으면 이거는 어떤 변수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수 이름. 3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뭐 이렇죠. 변수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A라는 문자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이 차이 알겠죠? 만약에 이 따옴표가 없으면 어떤 변수, 뭐 이거일 수도 있죠. A는 뭐 이렇게 빈 리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 리스트일 수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는데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A라는 문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A냐, 맞죠? 그러면 카운트에다 1을 더합니다. 여기는 아니죠? 그럼 그냥 A가 여기가 이제 S0, 1, 2, 3, 4, 5, 6인데 S6이 A죠? 그러면 1이 더하는 거고 S7이 A죠? 그러면 또 3이 되는 거고 S8 아니고 S9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길이 동안 쫙 돈 다음에 카운트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찍으면 A가 몇 번 나왔는지 그것을 이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여기 딴 것보다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이 S0, S1, S2 이렇게 된다는 거 리스트로 안 해놨지만 얘네들이 리스트의 원소인 것처럼 이렇게 꺽쇠로 브래킷으로 인덱싱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면 좋겠고 A라는 문자랑 같으냐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A라고 하지 않고 여기다가 따옴표, 쌍따옴표가 아니라 외따옴표입니다. 한 글자일 때. 근데 요거랑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문자열에 A라는 게 하나만 있는 문자열입니다. 이거는 A라는 문자열에 문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그래서 만약에 S면 S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S0은 누구냐? 여기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S0은 요 문자 A 하나. 그 다음에 S1은 B라는 문자 하나. 요거.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뭘 세라고 했냐면은 문자를 받아서 A, B, C가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 몇 번 나왔는지 출력해라 라고 이제 했습니다. A가 나온 S, B가 나온 S, C가 나온 S를 출력하라. 뭐 출력하는 형식은 다양해요. 이렇게 순서로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리스트로 만들었는데 리스트가 되면 이렇게 찍히겠죠. 하여튼 313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됩니다. A가 셋, B가 하나, C가 셋, D는 뭐 세라는 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요지는 이제 알겠죠. 여기서는 한 글자 A에 대해서만 필터링 했지만 여기서는 A, B, C를 각각 필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CNT라는 변수 여기는 A가 나온 횟수 하나만 세면 됐었죠.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CNT0은 A가 나온 횟수 CNT1은 B가 나온 횟수
CNT2는 C가 나온 횟수를 세려고 해요. 자, 그러면 변수 하나가 아니라 이때는 변수가 3개가 되죠. CNT0, CNT1, CNT2. 그죠? 그게 이제 각각 A가 나온 횟수, B가 나온 횟수, C가 나온 횟수를 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데 여기 포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포 문장이. 그래서 SI가 뭐랑 같으면 A랑 같으면 누굴 더해주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잘 안 썼는데 A 플러스는 1. 이거는 A는 A 더하기 1이랑 같습니다. 이거 그냥 좀 요거 여기가 이제 되게 길 때는 A 두 번 쓰기가 싫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런 기호를 가끔 쓸 텐데 CNT0는 CNT0 더하기 1. CNT0를 또 쓰기가 또 싫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이제 좀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A가 아니라 B랑 같으면 누굴 더해주나요? CNT1에다가 1을 더 더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C랑 같다면 SI가 처음에 이게 A랑 같으냐? 그럼 여기네요. A랑 같으냐? 그러면은 CNT0이 1 증가되겠죠? 여기는 CNT A랑 같으냐? 아니죠? 그러니까 누굴 봐요? 이게 B냐? 이걸 보고 CNT1을 증가시켜주는 거고. 자, 이때는 A냐? 아니죠? B냐? 아니죠? C냐? 맞죠? 그러면 CNT2를 증가시켜주는 거고. 얘는 A냐?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쫙 돌고 나면은 CNT에는 A하고 B하고 C가 나온 횟수가 각각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포루프를 돌려서 하나하나씩 찍으면 3, 1, 3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냥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각각 나온 횟수가 중요하니까 그냥 바로 CNT라는 리스트를 찍어 버려서 313 요게 이제 찍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는 보면은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문자인 거 코드 A, 그 다음에 여기는 배열에 의해서 카운트를 하는데 배열에 의해서 각 문자가 나온 그런 횟수를 세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if, elif 해가지고 Z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나 이걸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요 내용은 한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여기 자, 프린트 A를 했다. 프린트 A라는 문자를 찍으라는 거기 때문에 A라는 게 나옵니다. 문자. 그렇죠? 여기까지 뭐 별 문제 없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요거 A라는 문자에다 1을 더해라. 사실상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ASCII, 그러니까 16진수로 41, 10진수로 65 라는 어떤 숫자로 이제 간주가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자바나 C나 이런 언어에서는 이 A는 65랑 같은 값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렇다면 65면은 여기다 더하기 1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걸 막더라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해라. 그러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처음에 수행시킬 때는 풀어놓지만 여기다가 샤프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요 A 하나 달랑 찍어라 그러면은 A 잘 찍어요. 하지만 거기다 1을 더해라. 이건 문자 하나하고 숫자를 더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스트링하고 정수를 더하면은 안 찍혔죠. 그래서 이게 안 찍히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요거를 인트로 형변환하는 게 가능하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트 굉장히 만병통치약이었죠. 그러나 얘도 안 됩니다. 왜? 요거는 이제 숫자의 형태가 아니죠. 그렇죠? 숫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요 대문자 A 요거에 숫자를 얻어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65라는 숫자를 얻어내는 것은 ORD라는 함수입니다. ORD. 그럼 요거 자체가 얼마가 된다? 65죠? 거기다 1을 더하면은 66. 예, 이렇게 하면 66이 찍힙니다. 66. 예.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 요 문장은 이제 잘 찍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는 하나의 문자. 그죠? 그래서 여기다 ORD를 붙이면은 이거를 하나의 숫자로 변환해 준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65가 찍힙니다. 65. 그런데 이 65인데 65에 해당하는 문자를 찍고 싶으면 어떻게? 캐릭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HR. 그죠? 캐릭터 66 하면 뭐가 찍히겠어요? B가 찍힐 겁니다. B라는 문자. 그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A, B, C, D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수 몇 번째냐 이런 거하고 이제 연산을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ORD, CHR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ORD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의 코드 ASCII 코드라고 하는 거 10진수로 65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65를 다시 어떤 문자로 찍고 싶으면 앞에 어떻게 CHR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문제를 하나씩 보면 대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받아서 똑같이 아까 이때까지랑 한 번이라도 나온 문자가 몇 개인지 출력하시오. 한 번이라도 나온 문자가 몇 개인지 출력하시오. 그럼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왔고 D 나왔고 F 나왔고 X 나왔고 6개의 문자가 나왔죠. 몇 번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이제 예인데, 자,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CNT라는 배열. 아까는 3개만 있으면 됐으니까 000 이렇게 이제 추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문자 영어 숫자 몇 개가 있죠? 26개를 갖다가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26개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26개 붙이다 보면은 길어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진짜 26개를 넣었는지 25개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for loop를 씁니다. 이렇게 이제 공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0을 갖다 붙입니다. 몇 번? 26번. 그러면은 0이 26개인 리스트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 하는 거죠? 요거 스트링의 개수만큼. 자, 봅시다. 여기는 SI죠? SI는 누굽니까? SI는 A, 요거죠?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인덱스로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CNT라는 어레이에 인덱스 A는 0번, B는 1번, C는 2번, D는 3번 이런 식으로 Z는 25번 이렇게 이제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SI가 누구였죠? A였죠? 여기다가 ORD를 붙이면 65가 되겠죠? 그쵸? 거기서 누굴 빼? 요거 무조건 하고 65죠? 65 빼기 60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요 안에가 만약에 SI가 A라면 SI가 A라는 문자가 된다면 이 안에는 0이 됩니다. 그렇죠? CNT 0은 1. 몇 번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하기를 하지 않고 그냥 1이라고만 넣어 놓습니다. 0이었던 게 0이었었으면 1이 되는 거고 1이었었으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SI 1이죠. I가 1이 됐어요. 그럼 얘는 누굴까요? B가 되죠. B에 ORD를 하면은 66입니다. 66에서 65를 빼면 얼마예요? 1이죠. CNT 1이 1이 됩니다.
CNT1. 자, CNT는 0부터 몇 개짜리? 26개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0부터 CNT 0부터 CNT 25까지 있는 거죠. 자,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왔어요. F. 그러면 이거 빼면 이건 얼마죠? F면 하여튼 6번째일 겁니다. A, B, C, D, E, F. 그래서 CNT5가 되겠네요. 그렇죠? CNT5가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기 ORD SI에서 ORD A를 빼는 거. 그러면은 A는 0, CNT 0, B는 CNT 1, C는 CNT 2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면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이라도 나온 문자가 몇 개인지 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거 카운트라는 함수 기억나죠? 카운트라는 함수? 카운트라는 함수 기억나서 1인 거의 개수를 세라. 그쵸? CNT라는 리스트에서 1, 2 나온 개수를 세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ORD, CHR.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프로그램 길이는 짧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게 많은 거. 대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받아 A부터 Z까지 각각 몇 번 나왔는지,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카운트하지만 이번에는 각각 몇 번 나왔는지 카운트하여 출력하고 가장 많이 나온 문자를 출력하시오. 가장 많이 나온 문자까지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A가 4번 나왔네요. B가 1번 나왔네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A를 찍어라 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먼저 찍고 각 문자가 나온 횟수를 찍고 그 가장 많이 나온 문자 A를 찍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프로그램을 조금만 바꿔보고 이제 시작을 하시죠.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여기는 CNT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여기다 1을 주나요? 아니면 거기다 1을 더하나요? 1을 더하죠. 예, 이제 카운트에는 0 아니면 1의 값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온 횟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카운트 0에는 A가 나온 횟수 4, 카운트 1에는 B가 나온 횟수 1, 카운트 2에는 CNT 2에는 C가 나온 횟수 3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CNT 하면 이렇게 이제 뭐 리스트 형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413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죠? 아까는 나왔냐 안 나왔냐만 따지기 때문에 1111 0000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더하기를 해줘서 1이 각각이 나온 횟수 이거를 갖다 쭉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나온 거를 찾아서 출력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일단 누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누가 제일 많이 나왔죠? CNT에서 제일 큰 거를 찾아내라. 그걸 MM에다 두었습니다. 그쵸? MM. 이 경우에는 맥스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에서 맥스를 하게 되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4가 나온 여기 보면 인덱스라는 게 보이죠? 인덱스. 그죠? 인덱스라는 게 보이는데 인덱스는 뭐죠? 이 CNT 내에서 MM이 나온 곳을 찾아라. 그쵸? 그래서 T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맥스를 하면 4죠. 맥스는 4가 나온 곳의 인덱스는 어디예요? 0이죠. 0이라는 얘기는 A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A를 찍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1이 나왔다면 B를 찍어야 되는 거고 2가 나왔다면 C를 찍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ORD A는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65라고 했습니다. 자, T는 여기서 얼마일까요? 4가 나온 곳의 인덱스 0이죠. 0 더하기 65는 65죠. 65 앞에 뭐가 붙어있나요? 캐릭터 이거 문자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가 찍힙니다.
요거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만 요 세 줄만 다시 보면, 만약에 여기가 6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CNT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CNT가 맥스 CNT 하면 누굴까요? MM에는 6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6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CNT에서 6이 나온 위치는 0, 1, 2, 3, 3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쵸? 3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T 더하기 ORD A는 얼마예요? 3 더하기 65 해가지고 얼마인가요? 68이 되죠. 68은 A, B, C, D 해가지고 D가 찍혀 나옵니다. 68에 해당하는 코드는 D죠. A가 65니까 66은 B, 67은 C, 68은 D. 그래서 D라는 문자가 그때는 찍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가 6일 때 이야기입니다. 요거 아까 거랑 이제 아까 걸 이해하고 있으면 요거 조금만 바꾸니까 이해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사실 1학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1학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류의 문제가 사실 입사 시험이나 공채 시험 이런데 굉장히 이걸 응용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까지는 좀 바라진 않고, 한번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 정도로 를 한번 제공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요 전의 문제까지는 1학년들도 이제 그 코딩을 공부하면 코딩의 원리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받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하도 그냥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컴퓨터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야 되고, 일반 학생들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구나 라는 거를 아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언제 쓰였냐면 2차 대전 때 독일군 암호였어요. 독일군 암호. 이거를 이제 깬 게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깼다고 그러죠. 그거 이제 를 개발한 사람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알고 봤더니 알란 튜링이었다.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하여튼 그때 연합군이 그 독일군의 이제 암호 체계를 이제 부수는데, 이제 작전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암호 체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BCD를 갖다가 어떻게 보내? BCD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죠?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D. 그래서 뭐 IM을 갖다가 어떻게 보낼까요? J, B,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크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뭔지 몰랐지만,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를 때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죠. 굉장히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가지수를 다 체크해 보면서 답을 찾아내는 게 이제 그 알란 튜링이 만든 기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간단해. A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문자는 뭔 거예요? ORD A, 그쵸?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면 이게 65였기 때문에 66이 되고, 여기다가 뭘 차면 C 이거 하면은 그냥 쉽게 A 다음 숫자, A 다음 문자, B 다음 문자, C 다음 문자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Z예요. Z. 그래서 Z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보면, 잘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하냐면 A가 아닌 동안, 그러니까 Z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Z가 아니면. 그러니까 if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어떤 주어진 문자가 Z가 아니면 이렇게
A 다음에 문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건 Z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G면은 G라고 하는 것보다는 Z가 이제 좀 더 구분이 되죠. Z라면은 Z 다음에 문자는 강제로 A로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규칙인데, 요게 이제 가끔 가다가는 요 다음에 숫자를 알아내라 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몇 개 다음에 문자,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게 또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좋은데, 자, 요 수식을 한번 이해할 수 있나 한 번만 보시죠. 이해할 수 있나? 여기는 만약에 여기는 이제 베이스에는 뭐가 들어왔나요? 베이스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0, 1, 2, 0, 1, 2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면 x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모두 3 이렇게 하면 이제 돼요. 그렇죠? 0, 1, 2, 0, 1, 2 x가 처음에 0이었으면 그 다음 숫자는 1, 그 다음 숫자는 2, 그 다음 숫자는 3이 아니라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에서 0, 1, 2, 0, 1, 2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이렇게 더한 다음 1을 더한 다음에 모듈라 3 이걸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3, 4, 5일 때는 3, 4, 5가 계속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 3을 더해주면 됩니다. 3, 4, 5가 반복될 때는. 그렇죠? 0, 1,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요거 반복되는 거 거기서 제일 작은 거 0, 1, 2, 0, 1, 2에서 공통적으로 3씩 더해져 있죠? 그렇죠? 3을 빼면 0, 1, 2, 4, 0, 1, 2 이렇게 갈 겁니다. 0, 1, 2, 0, 1, 2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공통적으로 3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65, A 다음에 숫자는 66, 그 다음에 Z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Z 다음에 숫자가 누구? 65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65를 더한 상태에서 0,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25까지 25 다음엔 20, 다시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25 다음에는 다시 0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이해가 되죠? 3, 4, 5, 3, 4, 5일 때는 0, 1, 2, 0, 1, 2인데 베이스로 3을 더해준다는 거. 여기서는 어떻게? 그 A, B, C, D 이렇게 나갈 때 A가 65이기 때문에 65를 빼고 나면 0, 1, 2, 0, 1, 2, 0, 1, 2, 3, 4, 5, 6, 7, 8, 9, 10, 25 다시 0부터 DDD 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A였습니다. A. 그렇죠? 얘는 얼마라고? 65죠. 65 플러스 1 하면은 B가 되는 거, 아니, 1이 되는 거죠. 1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베이스에다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B였다면 B에서 A를 빼면 1이죠. 1 더하기 1 하면 2죠. 요거 모듈라 하면은 2죠. 베이스에다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C가 됩니다. Z였다면 Z에서 A를 빼고 나면은 25죠. 25에다 1을 더하면 얼마예요? 26이죠. 26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이거 전체가 0으로 되기 때문에 A가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K를 구해놨다면, 어떤 코드를 구해놨다면 얘의 문자 코드를 리저트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어펜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저트를 찍으면은 이 바뀐 문자열, 요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시험 문제나 뭐 이런데 내지는 않겠고, 아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응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그 문과 1학년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이제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정도는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